지금부터 피부미용사 자격증 무료 강좌 8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미용사 자격증 합격 비밀노트 80유형 제20유형 전신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신관리의 목적이 있죠. 전신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서 우리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전신관리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아름다운 체형관리를 유지시켜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전반적인 관리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체형관리와 몸매 관리를 뜻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전신관리의 종류가 있겠죠. 총 우리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매뉴얼 테크닉이 있습니다. 우리 매뉴얼 테크닉은 전 시간에서도 강의했었죠. 손을 이용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여 피부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매뉴얼 테크닉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아로마 테라피가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란 식물의 나무나 뿌리, 꽃잎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과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베이스 오일을 이용해서 매뉴얼 테크닉, 흡입법, 목욕법, 수포 등을 응용해서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림프 드레나지가 있는데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세포의 대사물질 및 노폐물의 체외 배출을 도와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영양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신체의 부종과 통증, 미용상의 이상 증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림프 드레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한국형 피부관리, 일명 경락이라고 하죠. 자, 한국형 피부관리는 인체에는 기와 혈이 순행하는 길이 있고 여기에 에너지인 기가 흐르는 통로를 경락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한국의 피부관리 유형에 이 경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스파가 있는데 스파는 물의 온도, 부력, 압력 효과를 이용하여 인체 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해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 미용 효과, 심신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총칭하는 것이 우리 스파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신관리 방법 및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뉴얼 테크닉은 전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매뉴얼 테크닉의 효과가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기분을 상승시키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오며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매뉴얼 테크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아로마 테라피는 에센셜 오일과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우리 베이스 오일을 이용해서 매뉴얼 테크닉 중에 매뉴얼 테크닉, 흡입법, 목욕법, 스포 등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의 효능에는 우리 첫 번째로 정신적 심리적인 작용이 있는데, 자, 이것은 뇌의 자율신경계에 작용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심신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집중력도 강화시켜주고 기분을 정화시켜줌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신체를 이완시켜줌으로써 명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생리작용이 있는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도와주고 내분비선에 영향을 주어서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고 피지선의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지성피부, 지성모발, 여드름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높여주어 질병의 예방이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항균작용이 있는데 항균작용이란 살균력이 뛰어나고 상처나 화상, 벌레 물린데 또는 피부병 등의 캐리어 오일에 희석한 오일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피부의 알러지 증상이나 염증에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방향작용이 있는데 우리 공기를 정화시켜줘서 좋은 향기를 나게 해주고 악취나 땀, 채취 등에 대해 방치 효과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의 효능에는 정신적, 심리적인 작용, 생리작용, 항균작용, 방향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꼭 챙겨두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는 우리 아로마 테라피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향을 맡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순간적인 쇼크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우리 민감성 피부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패치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산부와 유아, 정맥류나 심장벽, 천식 등에 심하거나 발열, 통증 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잘 챙겨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로마 테라피의 주의사항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챙겨 두세요.
세 번째로 림프 드레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드레니지는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세포의 대사물질 및 노폐물의 체외 배출을 도와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조직의 영양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신체의 부종과 통증 또는 미용상의 이상 증상과 같은 문제를 개선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바로 림프 드레나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드레니지에 네 가지 기본 동작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고정원 그리기, 자 우리가 정지상태 원 그리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 전체나 손가락 끝 부위를 이용해서 피부 위에서 일정한 주기로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목이나 얼굴, 주요 림프절 부위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정원 그리기 또는 정지상태 원 그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펌프 동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을 둥글게 해서 엄지와 검지 부분의 안쪽 면을 피부에 닿게 하고 손목을 움직여 위로 올릴 때 압을 주어 림프의 흐름을 도와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이나 다리에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퍼올리기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가지런히 하고 손바닥을 이용해 손목을 회전하여 위로 쓸어 올리듯이 압을 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로 팔이나 다리에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전 기법이 있는데 손가락 전체를 피부에 대고 피부를 약간 늘린 후 손바닥 전체를 피부에 밀착시켜 림프의 순환 방향을 따라 압을 주고 손목을 움직여 옆으로 회전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곽이라든지 등, 둔부, 복부에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림프 드레니지의 네 가지 동작 중에서 우리 정지상태 원 그리기, 고정 원 그리기하고 그 다음에 회전 기법이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드디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나왔네요. 림프 드레니지 시술이 우리 적용되는 피부, 즉 림프 드레니지 시술이 가능한 피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민감성 피부, 알레르기 피부, 노화 피부, 여드름 피부, 모세혈관 확장 피부가 가능하고요. 부종이 심한 경우에도 림프 드레니지 시술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상처 회복 및 셀룰라이트 피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림프 드레니지 시술을 피해야 하는 피부가 있겠죠. 거기에는 신부전증, 천식이 있는 경우, 결핵, 색전증, 저혈압이 있는 경우, 혈전증, 갑상선 기능장애, 악성 종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림프 드레니지 시술이 적용되는 피부와 또는 피해야 하는 피부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꼭 챙겨두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림프 드레니지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과잉 수분 제거로 부종을 해결하고 독소를 제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통증을 가라앉히고 진정시켜주면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피부 미용의 이상 증세 등과 같은 문제점도 개선해 준다는 것이 림프 드레니지를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네 번째로 우리 한국형 피부 관리, 즉 경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우리 기와 혈이 순행하는 길이 있고 여기에 에너지인 기가 흐르는 통로를 우리가 경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자세로는 사법과 보법이 있다. 자, 이런 것만 있다라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실제 이제 실기나 이런 데서는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자, 시험에서는 나오질 않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스파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 스파라는 건 우리 물의 온도 압력 또는 부력, 압력 효과를 이용해서 인체의 혈을 자극해서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해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 미용 효과, 심신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우리가 총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목적에 따른 분류와 장소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보면 우리 홀리스틱 스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회복시켜주고 신체의 고도 건강법을 추구하며 치료 방법의 개별 영양 상태와 식단 부분까지 맞추어 제공하는 스파를 우리가 홀리스틱 스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디칼 스파가 있는데 이것은 국내외 현황, 트렌드, 프로그램 및 실제 체험을 통해 통합 의료 모델 의학과 웰리스 케어를 결합시킨 서비스와 치료 목적의 트리트먼트를 갖춘 스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데이 스파가 있죠. 이것은 하루의 일정 동안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스파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뉴욕이나 파리 또는 밀라노, 동경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소에 따른 분류를 보면 우리 리조트 호텔 스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호텔에 속해 있는 스파 프로그램과 다른 스포츠나 활동이 함께 제공되는 리조트로서 리조트 전문적인 스파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클럽 스파 같은 경우는 보통 회원제로 운영되고 피트니스 시설 및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가 제공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스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스파는 내부 숙박 시설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스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건강을 위한 방법을 생활 방식화한 스파를 갖다가 데스티네이션 스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네랄 온천 스파가 있는데 이것은 미네랄, 솔트, 해수 온천 등을 이용한 하이드로 테라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스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의 효과로는 근육 스트레칭, 근육 강화, 근육 이완, 근육 유연성 또는 체형 관리 및 비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인 안정감, 불면증의 개선 효과가 있고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림프 드레니지 마사지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30mmHg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림프 흐름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하며 유분기가 피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소음이 없도록 하고 일정한 속도로 시술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림프 드레니지 기법 중 손바닥 전체 또는 엄지손가락을 피부 위에 올려놓고 앞으로 나선형으로 밀어내는 동작은 자 보기 1번 정지상태 원동작, 2번 펌프 기법, 3번 퍼올리기 동작, 4번 회전 동작. 자 1번 문제의 답은 어느 것이 될까요? 즉 보기 1번의 우리 정지상태 원동작은 손가락을 평평하게 겹치거나 핀 후 림프 배출 방향으로 원 동작이나 나선형으로 시행하는 동작을 우리가 정지상태 원동작이라고 하고요. 그럼 1번은 답이 아니죠. 그럼 2번에 우리 펌프 기법은 엄지와 네 손가락을 직각이 되도록 한 후에 타원형을 펌프하듯이 미는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펌프 기법도 아니죠. 그럼 세 번째 우리 퍼올리기 동작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목 회전과 함께 위로 올리면서 압력을 주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우리 퍼올리기 동작도 이 보기 문제에 해당이 되질 않죠. 자, 그럼 4번의 회전 동작이 바로 이 문제에 있는 손바닥 전체 또는 엄지손가락을 피부 위에 올려놓고 앞으로 나선형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갖다가 우리가 회전 동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림프 드레니지 대상이 되지 않는 피부는 자 보기 1번 모세혈관 피부, 2번 일반적인 여드름 피부, 3번 부종이 있는 셀룰라이트 피부, 4번 감염성 피부. 자 림프 드레니지 대상이 되지 않는 피부란 건 림프 드레니지를 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피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자 우리 림프 드레니지 대상이 되지 않는 우리 피부에는 피부 염증, 혈전증, 갑상선 기능 장애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감염성이 문제가 있는 피부는 우리가 림프 드레니지를 피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답이 나왔네요. 모세혈관 피부나 일반적인 여드름 피부나 부종이 있는 셀룰라이트 피부 같은 경우는 림프 드레니지의 대상이 되고 감염성 피부는 림프 드레니지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면 2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8강을 마무리하고 다음 우리 9회에서는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